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을 지나 거의 여름인 듯한 느낌이 드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봄 감기가 유행이라고 목이 잠기네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엔 흉신이 대세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딱 제목이 떠오르면, 그 시상이 떠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살을 붙여서 즉석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다소 좀 중간에 약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조금 양해 바라고요. 코로나라는 게 와서 우리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놨죠. 네. IMF와 비슷한 정도의 아니면은 그보다 더한 느낌으로 사람들의 인생, 생활 패턴, 사고 방식을 많이 바꿔놓은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번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우리는 달라진 세상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될 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한층 성숙해진 대한민국을 많이 발견했고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일찍 강하게 좀 왔는데 아주 대처를 잘해서 선진국에서 배워갈 정도로 굉장히 초기 대처며 빠른 변화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그 코로나의 아주 주역들은 보면은 기존의 귀신이던 그런 사주를 많이 가지고 계신 성분보다는 흉신, 이 아래에 해당되겠죠? 흉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아주 적응을 잘 하셔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대면 접촉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고, 대면 접촉이 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그런 관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 비대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뭔가 인터넷 기반의 어떤 시스템에 적응을 잘 하셔야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의 세상에 이 한 번 오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아주 안정된 사회에서는 기반이 잘 잡히고 틀이 잘 잡힌 사회에서는 귀신이 굉장히 살기도 편했고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도태되기가 쉬운 사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비대면의 방법들을 고안해낸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흉신을 가지신 분들, 기존의 흉신이라고 말했던
십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대면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뭐 퀵 배달이며, 네, 새벽 배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드라이브 스루, 네, 그리고 또 모든 집회나 총회 같은 것들도 다 드라이브 스루로 주파수를 맞춰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아주 잘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심을 저도 느끼게 되었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려고 하는 분들의 세상이 이제 도래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왜 흉신이 앞으로 세계에서는 대세가 되고, 흉신인 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더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사주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라인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귀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우리가 말하던 흉신이에요. 비견은 아시다시피 나예요. 겁재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겁재라고 하지요. 일단은 식신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나의 목소리고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성분이고요. 나를 대변하는 목소리예요. 근데 앞으로 세상에 나만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내 고집을 부리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식신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식신은 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세상의 변화를 대변하는 그런 성분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반박하는 그런 성분이지요. 근데 앞으로 세상에서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흐름을 빨리 읽고, 대세를 빨리 읽고, 타인의 요구, 타인의 욕구들을 빨리 파악해서 그걸 충족시키는 분들만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다소 나에 꽂혀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든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식신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분이지요. 네. 나만 편하면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나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목소리로 말하는 게 식신이고요. 그러면은 이 편자 붙는 것들을 보통 이제 흉신이라고 하지만, 재성은 이제 편정을 가리지 않고 다 기신으로 보는 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은 편정제를 가리지 않고 기신으로 보긴 보지만, 다소 기존에는 이 정제를 굉장히 안정적인 월급 개념의 돈이기 때문에 더 선호하고요. 이거는 알뜰하고 뭔가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스케일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기존 것을 잘 지키는 그런 성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월급쟁이들은 이 정제적인 삶을 상당히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요. 결국에는 어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입이 준다면 제일 먼저 인원 감축부터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 성분이 강한 분들은 언제 정제적인 삶을 사신 분들은 언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언제 회사에서 퇴출될지 모르는 그런 성향을 많이 지니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보다는 앞으로 세상에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이 아주 커다란 시야,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빨리 읽고 그 변화의 흐름을 시스템화하고 그 시스템을 구현해내고 그래서 그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세상이 이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제의 삶보다는 편제의 삶이 앞으로는 더 주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1인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없던 직업을 스스로 창출해 내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 편제라는 거는 기획이죠.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빨리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제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편제라는 거는 약간 또 사업의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게를 해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뭐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뭐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판매하고 손님들을 맞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편관이라는 거는 다소 무모함을 동반한 관이에요. 일단 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어떤 틀을 만들어주면 이 틀 안에서는 참 잘 살아요. 이 틀을 지키면서 벗어나지 않고 이 틀 안에서 꿈을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세상의 급변한 이런 변화의 격동기에서는 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리하신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틀이 아니라 창조의 시대잖아요. 창의의 시대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는 나를 필요 없으면은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있는 집단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세태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맡기는 삶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적으로 발달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관을 깨고 굉장히 힘들겠죠. 관을 깬다는 거는 나의 그 사고방식 자체를, 그 체계 자체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굉장히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고통이 많이 수반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관은 더하죠. 정관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뭔가 현상 유지적이고요. 안정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기존 체계에만 잘 유지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성분이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IMF 이후부터는 이 정관적인 삶이 상당히 좀 위험해지기는 했지만, 이 진짜 요번에 이 코로나 이후로는 이 정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주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 그나마 편관은 무모함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일 수 있어요. 편관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무모하게 빠져들어서 저지르는 성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관적인 삶은 힘들고 관중의 선택을 하라면 편관은 물론 2분의 1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겠죠. 무모하게 도전을 했는데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무모하게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면 쪽박이 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 있는 정관보다는 편관은 그래도 세상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소 무모할지 모르더라도 뭔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정관보다는 그래도 편관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더 적응하기가 쉬운 성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관이 없으면 인생이 고만고만해요. 근데 인생이 다이내믹하고 인생이 한방 터질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편관인데요. 편관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 편관적인 모험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실패를 한다면 쪽박을 차는 거겠죠. 편관이 없으면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근근히, 월급쟁이는 딱 한 달 기존 지출, 고정 지출비만 내고 나면은 통장에 하나도 없는 삶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삶을 계속 살면 노후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별로 없지요. 그쵸? 그래서 물론 잘 나가는 자녀분들은, 굉장히 스스로 잘난 자녀분들은 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든 간에 잘 나가는 애들은 잘 나가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인생 길을, 항로를 잘 찾아갈 텐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경제력과 부모님의 지원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정의는 현재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뭔가 꼬아서 듣지도 않고 말하는 거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착하죠. 참 착하고 의심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세상에서는 이 정의는 딱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지닌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인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고요. 끊임없이 창조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요. 약간 남들이, 이 정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뜬구름 없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편인의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신데요. 근데 앞으로 세상에는 이 편인의 세상이 되겠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재택근무, 그다음 1인 기업, 벤처,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플랫폼 사업, 그런 것들이 돈을 벌잖아요. 이제는 돈을 버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지적 기반의 지적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쵸? 지적 기반의 사업이 가장 좀 손쉽게 딱 그 체계만 만들면, 그 시스템만 만들면 지속적으로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편인이 잘 풀리면 굉장히 잘 풀리고요. 요번에 나오는 그런 모든 드라이브 스루든 아니면은 가게에서 직접 와서 먹는 사람들이 없고 대면을 꺼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뭐 배달이든 아니면 직접 받아가는 형태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현실의 어떤 가장 큰 난관을 극복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편인적인 성분이 강하신 분들이 그런 머리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그 감자가 너무 헐값이어서 거의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인데 강원도에서 감자 한 박스를 5,000원에 팔고 어떻게든 갈아엎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치고라도 그렇게 팔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편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편재, 이 숲을 보는 이 편재,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흐름을 굉장히 빨리 읽는 거죠. 안정적이기보다는 뭔가 변화에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그 변화를 본인이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편재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 사회에서 큰 모험을 할 줄 아는 분들도 이 편관이에요. 이 정관은 두려워서, 그 변화가 두렵고 그 변화로 인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모험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정관적인 분들이시라고 볼 수 있고요. 편인은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모든 타개책을 만들어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 그런 아주 주역이 됐던 분들이 편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결국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이 방역 체계를 배워갈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이겨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 편인적인 성분이 많이 있는 분들의 발상에서 비롯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겁재, 겁재는 내가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비견은 나잖아요. 나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에 꽂혀 있다면 세상의 변화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기가 참 힘들겠죠. 그렇지만 겁재가 발달하신 분들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시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겁재가 세상에 변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나에게 꽂혀 있는 사람들은 딱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고가 경직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기 생각이 다인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만 겁재가 발달하신 분들은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을 비교해 봐서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이 겁재의 성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상관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나의 목소리일까요? 아니죠. 겁재의 목소리죠. 겁재의 목소리라는 거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생각의 흐름,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성분이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훨씬 더 나에 꽂힌 성분이 아니라 남한테 꽂혀서 남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성분이고, 빨리빨리 시대를 읽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관이라는 거는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성분이잖아요. 기존의 틀은 예전에는 세상이 변하려면 뭐 경제개발, 모개념 계획 그런 것처럼 막 5년, 10년 주기로 세상이 변했단 말이죠. 그때는 식신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죠. 꾸준한 성분인. 그렇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틀이 1년도 못 되고 거의 막 요즘 느끼기에는 하루하루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불안감에 항상 시달리는 게 이러다가 세상에 적응 못하는 나이 먹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자식들과 많이 교류하려고 노력해요. 자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조금은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국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주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발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성분이 이 상관이고요. 나이 드신 40대 이후, 50대 이후의 분들은 그 연세의 분들과만 교류하시면 절대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같이 침몰하는 배에 동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젊은이들의 사상과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가 세상에 도태되지 않고 늙어서까지 잘 적응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시고요. 지갑은 자꾸 여셔야 돼요. 젊은이들과 어울리려면 지갑은 여시면서 지갑을 여는 대신에 젊은이들의 그런 노하우, 생각의 변화, 시대의 변화의 흐름, 그런 것들을 젊은이에게서 얻어내는 게 아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젊은이들 모임에 가서 정말 꼰대 같은 얘기를 하다가는 이분들은 젊은이들한테도 못 끼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같은 또래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답이 없어요. 한탄만 하는 거죠. 요즘 젊은 것들은. 그죠? 그리고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어울리십시오.
그러면 이 상관이 발달하게 되고 시대에 적응하기가 한층 수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 대신에 젊은이들을 훈계하거나 자꾸 젊은이들을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맞추려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껴주지 않겠죠.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응하고 노년까지 잘 도태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제는 아까 안정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알뜰한 성분이긴 하지만 이건 이미 정제의 시대는 지났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면 이 정제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한 40대 회사에서 잘리고 나면 이제 월급쟁이 생활로 돌아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기반이 되는 게 퇴직금밖에 없잖아요. 그 퇴직금을 이 정제 좁은 시야로 그냥 몇 푼 벌어보자고 치킨집 차리고, 그러면 이 퇴직금은 1, 2년도 못 버티고 다 없어지고 삶이 막막해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적 기반인 이 인터넷 기반, 지적 기반, 어떤 시스템 기반인 이런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지 결국에는 앞으로 세상은 결국엔 플랫폼 사업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정제보다는 그쪽에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편제가 유리하고, 만약에 정제만 있고 편제가 없으시다면 끊임없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정제적인 삶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정관은 그야말로 이 정관과 정제는 상당히 비슷하죠. 아주 성실히 시키는 일 열심히 해서, 어디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정제 정관의 모습이지요.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그쵸? 근데 세상은 정말 팍팍 변하고 있고요. 소수 아이디어맨 5% 이내의 이 아이디어맨들이 이 정관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왔지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뭐가 될까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로봇이 대체하고요. 그쵸?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는 산업이 너무 많아지는 지금 세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제 정관적인 삶은 이제 끝났다. 끊임없이 이 편제적인 부분, 시야, 사고방식, 이런 것들 키워야 되고, 그다음 나에 꽂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니즈, 타인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는 이 상관을 끊임없이 개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인, 남들과 다른 생각, 때로는 엉뚱한 생각이라도 그 엉뚱하고 무모하고 다소 현실성 떨어져 보이는 이 편인도 편제와 만난다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정의는 기존 체제에서는 순응하고 뭐 손바닥도 잘 비비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요.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아서 아주 무난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정관적인 삶에서 배제된다면, 네, 배제된다면 이 정인도 쓸모가 없어지는 성분이 되겠죠. 네. 이 관이 변하고 있는데, 이 관이 세상에 크게 한 달 단위로 뭐 몇 주 단위로 변하고 있는데, 그죠? 이 관은 결국에는 뭐를 위한 관일까요? 이익 추구예요. 무조건 이익 추구에만 있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이익 추구잖아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기업은 오로지 이익을 창출해서 그 기업이 잘 굴러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사람을 존중하고, 네, 거기에 열심히, 예, 잘 받아들이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면 가차없이 퇴출시키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그쵸? 이 정관은 나를 절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정관보다는 다소 무모하지만 평관적인 삶으로 내 생활을 한번 확 뒤집어서, 예, 모험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관적인 삶은 이제는 거의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성분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엔 흉신이 대세라는 그런 제목을 지은 이유를 좀 아시겠죠? 코로나가 세상을 앞으로도 너무 많이 바꿔놓을 테고요. 코로나가 또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 다음 제2의 IMF가 또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기회가 돼서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굉장히 잘 살아남은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은, 네, 항상 상관과 편대와 편관과 편인이, 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잘 쓰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삶으로 전환이 됐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기존 것들을 유지하려는 마음보다는 기존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해보고, 네,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없던 것들, 그렇지만 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허무맹랑한 거에서 출발해서 이 편제적으로 방법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잘 살아남는, 도태되지 않고 잘 살아남는 사람들이 될 테고요. 안 그러면 주라기 때 공룡들이 다 멸종한 것처럼, 네, 멸종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편한 거 좋아하죠. 누구나 편한 게 좋고, 편한 게 익숙하고, 그냥 현재 이대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다 아는 거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주계도 좀 변해야 되고요. 사주계에서 흉신의 개념과 기신의 개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네. 5월 22일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정말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힘이 되는 문자, 카톡 정말 많이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에 대한 보답으로 21일, 22일, 21일, 22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에 걸쳐서 다시 1+1, 2+2 이벤트를 이틀에 걸쳐서만 다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2만 구독자가 되면은 다시 1+1, 2+2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1일, 22일 1+1, 2+2 특별 이벤트 그동안 못 받으셔서 서운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행복한 나날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서 행복한 나날들 기존의 우울감 그런 것들 꽃들 보시면서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나라를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 거겠죠. 네. 일제시대의 경험도 해봤고, 예. 분명히 뭐 나라에 대해서 모든 뭐 정책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단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이며 국민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이번에 저는 굉장히 빛을 발하고 국민의 니즈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현실화시키고 많은 도움을 준 대한민국 정부에도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당연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겨냈고 그것도 빨리빨리 이 변화에 대처해준 나라의 덕도 좀 크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에도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